미국은 니네가 뭐 거의 이제 점수는 잘 나오긴 하는데 거의 뭐 문법 아니면 어휘에서 많이 틀리는 거니까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술형 있어요? 둘 다 없어? 신송도 없어? 현송도 없어? 오케이. 자, 뭐 지각하다에서는 여러분이 비동사만 빼먹지 않으시면 돼요. late를 자꾸 동사로 착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break a leg이란 건 어렵진 않은데 이 단원에서 수거니까 당연히 아셔야 되고, 자, call after에서 이 after란 단어가 별표죠. 누구의 이름을 따서 만들다 할 때 전치사가 after 써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단은 솔직히 수거거든. 뭐 break a leg나 이거 keep one's fingers crossed to에서 중요한 거는 fingers예요. 두 손가락이고 crossed to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리지 말란 얘기야. 뭐 piece of cake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unch is on me에서 아셔야 되는 건 on이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make a long face에서 long의 뜻이 뭐야? 우울한이라는 뜻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pickup이 무슨 뜻이야? learn이에요. 니네 배우다 할 때 learn 말고 하나 또 뭐 쓰죠? 언어를 배우다 할 때 뭐 쓰니? acquire 쓰죠. 이 배우다의 3인방 pick up, learn, acquire. 그 다음에 pig out이란 단어인데 이런 거는 솔직히 영어는 명사는 동사로 써요. 그러니까 pig가 명사인데 동사로 쓴 것 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이블이 식탁이잖아. 그냥 상 차리다가 그냥 테이블로 써요. 그러니까 니네 예를 들면 설거지하다가 영어로 뭐야? wash the dishes예요. 그럼 wash를 써야 될 그냥 I'm dishing 이렇게도 써. 그러니까 dish가 명사잖아. 접시잖아. 근데 명사를 동사로 쓰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pig도 똑같은 거고, 이 out이라는 거는 그냥 강조죠. out이 의미하는 건 뭐야? 모두라는 뜻인 것 뿐이잖아. 그냥 모두 다 돼지같이 먹다는 뜻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영어 단어가 아니라 만들어진 단어인 것 뿐이고, 그 다음에 pull one's face가 당연히 이 pull이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걸 외우셔야 되죠. 얼굴 잡아 당기면 놀리는 거가 되고, 자, 이 수거는 외우셔야 돼요. rain cats and dogs예요. cats and dogs가 이제 고양이랑 강아지가 싸우는 것처럼 억수같이란 뜻이죠. 세차게 억수같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see eye to eye야. 그 눈을 쳐다본다는 얘기잖아. 그 눈을 왜 쳐다보니? 눈싸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see라고 나왔지만 결국은 뭐야? 의견이 똑같다예요. 같단 뜻이야. 그 여러분 의견이 같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뭐야? share예요. 공유하다라는 거는 같다라는 뜻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under the weather이야. 니네 그 영어 중에 명사의 the를 언제 쓰죠? 일단은 그 the를 쓴다라는 거는 뭐 앞에 나왔던가 아니면 세상에 뭐 하나밖에 없던가, 그 the가 말하는 사람 둘 다 알고 있으면 the를 쓸 수 있어. 근데 명사 앞에 뜬금없이 the를 썼어. 그러면 수거예요. under the weather, 거기서 뜬금없이 명사에 the를 써. 그러면 수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뭐야? 몸이 안 좋다요. 그 다음에 watch out도 이거 되게 중요한 수거예요. 조심해줘. 길 건널 때 watch out.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수거가 많으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뭐 여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네 번째에 나라 이름, 그 다음에 언어, 그러니까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이거든.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단어는 형용사로 만들 때 길어져. 근데 이 독일이라는 단어 있죠? 독일은 형용사가 짧아져요. 거기 이제 덴마크도 마찬가지인데
덴마크도 이걸 하면 데니스가 되죠. 짧아져요. 그러니까 짧아지는 애들이 몇 개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게 영영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험 볼 거니까 됐고. 자, 그러면 우리 문법으로 갑니다. 자, 문법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본문 할 거고, 그 다음에 대화문 할 거예요. 자, 페이지 22페이지. 자, 이번 거의 문법이 이제 관계대명사, 그리고 이때 가주어 진주어네요. 이렇게. 하하, 계속적 용법이야. 오케이. 자, 이번 거는 이제 관계대명사 파트예요. 계속적 용법은 솔직히 그냥 추가적으로 몇 개만 특징이 있을 뿐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를 아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를 안 배운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도 괜찮죠. 자,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크게 네 가지를 신경 쓰셔야 돼요. 신경 써야 되는 게 네 개. 첫 번째가 이제 선행사죠. 선행사를 신경 쓰셔야 돼요. 일단은 무조건, 그러니까 두 번째가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 왼쪽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요. 그러니까 그 선행사가 첫 번째는 그게 있냐 없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니네 선행사가 없어야 되는 애가 누구죠? 관계대명사 what이야. 그러니까 what이라는 애는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돼. 근데 뭐 대시나 위치는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선행사도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야. 너희들이 문법을 생각할 때 기본이 일단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올릴 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선행사라는 게 꼭 앞에 나온 명사가 아닐 때도 있죠.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일 때도 있다는 얘기야.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때 그것도 선행사가 돼요. 이때 쓰는 게 뭐냐면 콤마죠.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으려면 콤마를 써요. 그리고 단수 취급을 하고요. 그럼 솔직히 이게 앞에 선행사가 명사인지 앞문장 전체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진 않아. 그러면 뭘로 파악해야 되냐면 뒤에 동사 가지고 판단해야 돼. 뒤에 어쨌든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어쨌든 동사는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럼 이 동사가 만약에 이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랑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명사랑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원인과 결과인지를 잘 보세요. 원인과 결과라면 거의 앞문장 전체를 받아요. 그래서 이 동사랑 연결을 해서 파악하는 거야.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콤마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앞문장 전체가 아니야. 콤마가 있어도 앞에 명사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동사랑 연결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선행사라는 게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야.
자,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겠지? 아니죠. 선행사가 그러니까 앞선자니까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닐 수 있어. 언제?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가 있으면 선행사는 가능성은 둘 다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이라고 하면 1번도 가능성은 있고 2번도 가능성은 있어. 그럼 얘도 어떻게 찾아? 아까랑 똑같아요. 뒤에 나오는 동사랑 연결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려운 건 결국 요 뒤에 동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 앞에 선행사가 누구냐를 찾을 때는 위에랑 마찬가지인데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랑 연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행사 잘 찾는 것도 니네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가면 그게 이제 결국 중요한 문법이 될 거야. 자, 두 번째는 이제 관계대명사는 솔직히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두 번째선 관계대명사가 사람이냐, 선행사가 사람이냐, 물건이냐에서 구분하는 것 뿐이야.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솔직히 이제는 물어보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물어봤어요. 얘를 물어보진 않는다. 자, 그럼 세 번째가 뭘 물어보죠?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결국 이 선행사랑 관련했을 때 동사의 단복수 물어보죠. 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주격일 때 얘기하는 거야. 주격. 동사의 단복수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하다라는 거. 이것까지 신경 쓰면 4개가 다 신경 돼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문제는 저 4가지 중에 한 곳을 낸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검토할 때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여기서도 이제 어렵게 내면 요걸로도 문제를 내요. 불완전하다라는 건 어떻게 끝나야 된다는 얘기야? 뭐로 끝나야 불완전하니? 동사로 끝나던가, 그렇죠? 동사로 끝나. 근데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동사로 끝나면 불완전하다 하나 더 있어요. 자, 만약에 그 동사가 일형식이면, 니네 일형식 동사는 완전이라는 거 알아요? 일형식 동사는 동사 뒤에 명사 안 나오죠. 그럼 얘는 동사로 끝나면 완전이잖아. 그러면 일형식 동사를 불완전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야? 뒤에 전치사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로 끝나야 불완전한 애들이 있어. 근데 걔네들이 누구야? 니네가 알고 있는 일형식 동사 뭐 sit, play, write 뭐 이런 단어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뭐야? 선행사 파트가 선행사 제대로 찾는 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게 낼 수 있고 동사 단복수는 늘 신경 쓰세요.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콤마를 붙여서 이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뿐인데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계속적인 용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용법이 크게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문제집에 보통 이렇게 나와요. He has two sons who are doctors.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차이가 뭐니? 보통 뭐라고 배우죠? 차이는 이 콤마가 그러니까 이 콤마가 무슨 역할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마침표 역할을 해요. 어쨌든 그 사람은 아들이 2명인 거야. 아들은 둘이야, 끝. 결국 자식은 아들 둘이 끝이라고. 그리고 나서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에요. 추가 설명인 거야. 일단 첫 번째는 뭐야? 자식이 2명이다고. 그 다음에 그 2명의 자식이 의사인 것 뿐이야. 근데 1번은 콤마가 없는 건 뭐야? 의사인 아들이 2명인 거야. 그럼 뭐야? 의사가 아닌 아들이나 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거를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은 전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일은 전혀 없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콤마가 뭐라고 해? 마침표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침표 역할이 뭐야? 앞문장 끝났죠. 원인을 끝내고 원인 문장을 끝내고 그 다음에 콤마 뒤에 추가 설명이 이제 결과 문장을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써먹을 때는. 다른 거는 써먹을 일이 없어. 자,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고, 두 번째는 이제 it is 대시거든. 이것도 시험에 꽤 많이 나오죠. 자,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구분하셔야 돼요. 뭘 구분해? 이 it이 어떤 it인지를 구분하라는 얘기야. 그럼 너희들 요 it이 될 수 있는 거 뭐 있죠? 첫 번째, 비인칭 주어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가주어 진주어 될 수 있고, 또 세 번째 뭐돼? 강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말 그냥 대명사 it도 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가능하거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 요 자리예요. 요 자리를 봐야 돼, 니네. 문제를 풀 때. 요 자리가 포인트야. 자, 저 자리에 자, 비인칭 주어는 누구죠? 저 자리에 형용사 와요. 근데 저 형용사가 무슨 형용사냐면 날씨 관련 형용사가 와요. 그러니까 날씨라기보다는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기예보 형용사라고 얘기하거든. 일기예보에 나오는 형용사예요. 다시 얘기하면 일기예보 니네 뭐 나오죠? 날씨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 날씨도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비가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하지만 직장인한테는,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깜깜하냐 깜깜하지 않냐, 아니면 가시거리가 몇 미터냐, 이것도 날씨에 되게 중요한, 앞에 뭐 새벽에 배를 끌고 가던가 새벽에 비행기 끄는 사람한테는 명암도 거리, 이 두 가지도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날씨 말고도 명암 거리 또 있다라는 거 저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문법책에서 가주어 진주어는 주어가 길어가지고 뒤로 보낸다 이렇게 많이 배웠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투부정사를 ing로 바꾸면
솔직히 달라진 거 없는데 ing는 주어로 쓰거든. 그리고 주어 뒤에 관계대명사 쓰면 주어 길어졌는데도 쓰거든. 그러니까 가주어 준주어는 주어가 길어서 뒤로 보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왜 쓰냐? it is 다음에 생각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누구 생각? 작가 생각이에요. 글쓴이의 생각을 쓰는 거야. 그래서 it is important. 중요하다가 뭐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라는 작가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it is wrong.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럼 뭐가 잘못됐어? 뒤에 내용 쓰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작가가 이게 옳다, 틀렸다, 중요하다, 이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걸 써주는 거야. 그게 생각 형용사예요. 가주어 진주어는. 거기 이제 생각 형용사를, 그러니까 생각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네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중요하다에 뭐 necessary나 important나 그 다음에 이제 맞다 아니다에 뭐 right냐 wrong이냐 이런 단어들 쓰는 거야. 또는 difficult 하냐, 그거는 이제 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게 작가의 생각이야. 자, 근데 작가라는 존재는 글을 쓸 때 되게 멋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남들보다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거. 그럼 멋내야 되잖아. 똑같은 생각인데 이거를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멋을 부릴 수 있어요. 생각을 나타내는 명사. 예를 들면 it is a rule 이렇게. it is a rule이나 그 it is a rule도 결국 뭐하란 얘기니? necessary와 important도 똑같은 단어야. 그리고 it is a demand도 써요. 이것도 결국 뭐야? necessary와 important의 뜻이죠. it is a key. 결국은 명사로 쓰면은 다 거의 무슨 뜻이냐면 중요하다는 뜻이야, 다. 이렇게 명사로 썼을 때도 중요하다라는 걸 약간 멋있게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조 구문은, 니네 강조는 중간에 저 자리에 뭐와? 명사 또는 전치사 더하기 그러니까 부사 와요. 명사 또는 부사 온다, 강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여기가 형용사냐 명사 부사 요걸로 풀면 돼요. 그렇죠? 강조는 이때 강조 구문은 명사와 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살짝 어려운 게, 가장 어려운 게 뭐겠니? 요게 명사와 요게 명사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맞아? 그러면 요게 명사는 생각을 나타내는 명사다, 이것만 파악해도 되는데 그걸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야? 강조는 니네 이 명사는 뒤에 나온 명사가 이동한 것 뿐이죠. 그럼 뒤랑 합치면 합쳐져. 근데 얘는 뭐야? 뒤에 들어갈 자리 없죠? 그걸로 하셔도 돼요. 대명사는 솔직히 얘도 이리즈 다음에 명사 나와, 니네. 그리고 그 명사는 딱 보면 뭐야? 앞에 나 물건을 설명한다라는 느낌이 딱 오시면 되죠. 얘는 이제 물건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됐고, 여러분은 결국은 뭐야? 2번, 3번을 잘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형용사냐,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이걸로 풀려. 됐죠? 이제 책으로 오시면 해볼게요. 됐고, 다른 거는 솔직히 여기 나온 설명 중에 크게는 없어요. 거기 하나 알아주세요. 계속적 용법에서 이제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하나는 이 that과 what은 니네 콤마 뒤에 that과 what은 못 쓴다예요.
요거는 하나 외우세요. 콤마 뒤에 that과 what은 못 써요. 그 말은 계속적인 용법 뒤에는 관계대명사를 that과 what은 쓸 수 없다라는 거 요 하나. 그냥 되게 간단한 건데 문제 많이 나와요. 됐죠? 오케이. 뭐 밑에 핵심은 어려운 거 없고 여기도 일단은 설명은 했고 가주어 진주어도 설명은 했는데 이거 하나 알아둘까요? 여기서 봐봐 interesting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작가의 생각인 게 보이면 돼요. 자, 뒤에 나온 내용이 되게 interesting한 내용이다. 뒤에 나온 게 되게 shocking한 내용이다. 이게 작가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로 가도 it is good 작가의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아까 얘기한 멋있게 쓰는 명사죠. 이게 명사로 쓰는 가주어 진주어예요. 그래서 밑에는 강조 구문과 비교하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세요. 니네 가주어 진주어 하면 진주어에 뭐 쓴다고 배웠죠? 진주어 자리에 누구 쓸 수 있니?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배우신 건 투부정사 쓰는 건 알죠? 두 번째 대절 쓰는 것도 알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자 니네 that을 쓴다는 얘기는 that은 언제 쓰죠? 알 때 써요. I know that he thinks that 아는 거. 그러면 that과 that은 알 때 쓰는 거거든. 그럼 모를 때 쓰는 절은 누구야? if나 whether이에요. 근데 if는 저기에 쓸 수 없기 때문에 whether절을 써요. whether절도 니네 가주어 진주어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시 that은 뭐라고요? 안다의 뜻이라고 했어. 그럼 모른다의 뜻이 뭐라고요? whether이라고. 자 그러면 모른다가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whether 말고 whether를 뭐로 바꿀 수 있죠? 모른다가 WH 의문사예요. WH 의문사도 가주어 진주어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 내가 아는 내용이냐 모르는 내용이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요 세 가지가 나와요. WH로도 쓸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투부정사와 대절만 우리가 중학교 문법책에 배우는데 대 대신에 모를 때는 whether와 의문사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만 배웠잖아. ing도 니네 진주어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린 어떻게 배웠냐면 중학교 문법책에 나와요. 어떻게 나와? 수거라고 나와요. 동명사의 수거. 예를 들면 두 개 알아두시면 돼요. It is no use ing. 요 책이 있죠? It is no use ing가 뭐뭐 해도 ing 하는 게 쓸모없다요. 그러니까 no use가 뭐냐면 useful하지 않다는 뜻이야. 딱히 쓸데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거 It is be worse ing 들어봤죠? be worse ing 얘도 ing 하는 게 되게 worse니까 뭐야? 가치 있는. 그래서 be worse ing도 ing가 진주어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거로 외워.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가 일반적이고 ing로 쓰는 가주어 진주어는 수거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진주어는 되게 많아요. 됐죠? 그리고 간단한 거지만 니네 가주어 진주어에서
내가 방금 생각 형용사가 나온다고 했지만 무슨 형용사도 나올 수 있죠? 사람 성격 형용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딱 배웠죠. 그러니까 성격. 성격이 나오면 뒤에 누구 쓴다? of 쓴다고 배웠어. 그러면 나머지 for 쓴다잖아. 그럼 for 쓰는 건 누구였어? 생각이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생각이냐 성격이냐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상에 주었을 때 생각이냐 성격이냐 구분하시는 거 중요하죠. 나머지는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몇 개 풀어볼게요. 자, 24페이지 피시고 뭐 간단하게 해서 자, 1, 2, 3번 할게요. 시작. 나 안 됐어야지. 자, 여러분 중에 나 고등어법 아직 배운 적 없다. 손. 중학교 3학년 문법까지만 배웠다. 고등학교 고등어법 책은 배운 적 없다. 다 고등어법 했어? 다르진 않는데 고등어법 책으로 수업해본 적 있다. 해본 적 있다 손 들어 그럼. 모르겠어? 니네 우리 학원 다니고 있지? 반이 뭐야? 포야? 포면 아직 고등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알았어요. 왜냐면 관계대명사가 고등어법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이 보는 게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일단 다 풀었어? 자, 설명할게요. 자, 1번은 일단은 콤마 뒤에 대시 나올 수 없다라는 가장 기본만 썼어. 자, 그러면 로봇이니까 이제 뭐야?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로 바꾸시면 되고요. 됐죠? 대를 위치로 바꿔요. 콤마 뒤 안 돼. 자, 2번은 뭐가 틀렸죠? 내가 아까 1, 2, 3, 4 중에 몇 번이야? 4번이죠. 왜? 완전이잖아. 그쵸? 그래서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그 best란 단어를 받는 제가 나오면 안 돼. 자,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두 개가 있다는 얘긴데요? 이거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자, British strategy explains the best in India.
그 다음에 which they introduced to Britain. 이걸 어떻게 써요? 하나 더 있다는 얘기야? 자, British traders experienced the bath in India, which they 그쵸. 자,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죠? 일단 it을 빼셔야 되고요. 그다음 뭐가 틀렸어? 수동태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가 경험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they가 뭐야? 앞에 나온 트랄 얘네잖아. 그러니까 아닌데 they introduced which they introduced to Britain 아닌데 여기가 트레일러잖아. 인도에서 경험하고 나서 그걸 영국으로 갖다 준 거잖아.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 they 더가 없어야 되는데. 어디? which 자, 일단 첫 번째 얘 누구야? 얘가 받는 단어 뭐죠? 그쵸, 베스죠. 그러면 which was introduced가 돼야 되겠지. 베스가 영국에 소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they가 나올 필요가 없죠. 얘가 베스잖아. 그럼 which was introduced to Britain 하셔도 되죠. 근데 which they introduced 하셔도 상관없는데. which they introduced to Britain. 뭐가 틀렸어? 일단 20 빠져야 되는 건 알겠어. Beth was introduced 하셔도 돼요. 근데 which they introduced to Britain in the 18th century. 헤드 PP 문제까지는 아닐 텐데. which they introduced to Britain in the 18th century. 못 썼니? 현지야 너 뭐 했어? 인 말고 뭐 고쳤어? 데이 빼고 뭐지? 그냥 was introduced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나도 방법은 없어요. Beth was introduced가 일단은 요거를 고치는 게 일단은 두 개를 굳이 쓰라면 이건데, 근데 문제는 which they introduced 해도 틀린 건 아니거든. 그래서 살짝 문제가 이상해요. 하나는 it을 안 쓰는 거, 그 다음에 they introduced를 was introduced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3번이 내가 아까 얘기한 1번 문제야. 선행사가 누구냐는 얘기야. 전치사가 껴있으면 내가 여기 마야도 선행사가 될 수 있고 가츠도 될 수 있다 했어. 그럴 때 동사랑 연결시키라고 그랬죠. 그럼 create는 누가 하는 거야? 가츠가 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인 프로 받으셔야 돼요. 자, this is kimchi and which is a traditional Korean food. 자, 이게 내가 아까 얘기한 고등어법을 배운 사람을 물어본 게, 관계대명사를 고등어법을 배우신 분은 어떻게 보냐면 관계대명사는 문장이 끝나고 나오는 연결어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니네 문장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마침표 써야 되잖아. 자, 근데 마침표를 안 쓰고 콤마를 썼다라는 건 결국 뭐야? 이어서 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뒤에 나와야 되는 게 뭐야? 마침표를 안 썼기 때문에 이어주는 연결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연결어 역할을 하는 게 영어에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and나 but이나 이런 걸 쓰면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가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which나 who를 쓰면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ing예요. 동사에 ing 붙이셔도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걸 배운 사람은 이 4번 문제를 봤을 때 and which가 뭐야? 연결어를 2개 썼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를 빼셔야 돼요. 그래서 this is kimchi, which is a traditional Korean food. 얘도 왜 2개야 그러면? 위치를 이승을 바꿔서. 아, 그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그럼 여기에 위치를 빼고 and도 바꿀 수 있다는 뜻 아니야? 그쵸? 이게 내가 아까 틀리지 않다고 했잖아. 여기가 it을 빼지 않고 위치를 and로 바꿔도 말이 된다 이거네. 문제라고 이렇게 내니? 좀 너무한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야. 그러니까 and를 살려도 돼요. 연결어니까. 만약에 and를 살리고 싶으면 위치를 빼면서 주어를 써주면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따 쓰면 안 되죠? 이걸 요렇게 살리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위치를 살리면 which is를 쓰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살리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문제가 쓰임이 다른 거를 물어봤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생각, 맞죠? 그러면 지금 생각 뒤에 나온 얘가 진주어잖아. 그럼 진주어가 3번은 뭐가 진주어야? 얘가 진주어죠. 내가 비월스 ing 쓰는 진주 아까 2개 했잖아. 누구였어? it is no use ing랑 비월스 ing. 그럼 얘가 진주어야. 따라서 얘는 뭐야? 그냥 대북이죠. 지시 형용사죠. 그래서 진주어끼리 묶으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This is some flowers 빈칸에 들어가는 건 누가 봐도 위치니까 얘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4번은 혹시 할 줄 알아요? 맞아, 내가 아까 이거 설명하려다가 까먹고 안 했어요. 이거 내가 아까 1번, 3번하고 두 번째 걸 띄었는데 이거는 뭐로 이해하면 되냐면 봐봐. 영어는 주어, 이것도 고등어법을 공부하시는 분과 안 한 분의 그 보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주어 동사 대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문법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대 I think 됐다면 뭐야? 니네 문장 다 시작할 수 있죠. 그럼 뒤에도 주어 동사 대시 또 나왔을 거란 말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중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죠? 주어, 동사, 이거를 하나의 목적절로 가르쳐요. 이 목적어를 문장으로 썼다 라고 가르치는데 들어는 봤니? 목적절? 그러니까 니네 절이 뭐야? 문장으로 썼다는 얘기잖아. 영어는 무조건 3개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요 3개거든. 거기 4개까지만 동사예요. 명사, 동사, 형사, 부사인데 이 3가지는 다 셋 중에 하나로 쓰시면 돼요. 그게 뭐야? 단어 하나로 쓰든가 아니면 구로 쓰든가 아니면 절로 쓰면 돼요.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은 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단어로 배우죠. 명사, 형사, 부사를. 그 다음에 문법책 2권에서 구로 배워요. ing,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절로 배우는 게 뭐야? 관계대명사가 형용사를 절로 바꾼 거고, 명사를 절로 바꾼 게 명사절, 대시나 위치나 whether이나 이런 that, whether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부사절로 바꾼 게 뭐야? 접속사 파트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우는 게 문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동사 뒤에 명사 자리잖아. 맞아요? 동사 뒤에 명사 자리니까 명사를 문장으로 썼다 이렇게 돼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쓰면은 요 문법이 니네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보는 게 이제 고등어법을 얘기한 건데 어떻게 보냐면 여기를 하나로 봐요. 주어 동사 that을. 이걸 어떻게 봐? 부사로 봐요. 왜 부사야? 이거는 그냥 누군가의 출처를 얘기하는 according to 누구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주어, 동사, that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누구 생각에 따르면, 누구 말에 따르면 이라는 출처인 것 뿐이야. 그래서 여기 봐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돼요. 얘만 바꾸면 돼. 그러면 봐봐. 출처를 쓰는 방법이 니네 총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어, 동사, that. 이걸 방금 옆에 걸로 하면 people think that이야. 이렇게 쓰는 방법이 1번이고 두 번째 방법이 it is pp that이에요. 결국 다시 얘기하면 얘를 수동태로 바꿨다는 얘기야. 그게 it is thought that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이거를 bpp2로 바꿔요. 내가 절과 구의 차이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면 돼? 주어 쓴 다음에 is pp2 쓰면 돼요. is thought to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야. 가주어 진주어보다는. 그래서 얘 바꿔봐봐. 그러니까 대절을 진주어라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people think that을 얘만 살짝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럼 끝나. 얘는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얘기야. 알았어? 그리고 이 it은 무슨 it이다? 생각의 형용사니까 가주어로 본다는 것 뿐이고. 됐죠? 자, 쉬었다 갑니까? 자, 첫 번째가 come from이라는 단어를 챙기시고요. 힌디 단어에서 왔고 which means to press예요. 그럼 여기서 which는 앞문장 전체를 받니? 아니면 앞문장 동사를 받니? 그러니까 앞문장 동사야, 앞문장 명사야? 명사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명사예요. 그런 거 생각해. which가 뭘 받는지. 앞에 나오는 명사 하나 받아요. 그리고 내가 관계대명사는 뒤에 동사에 s 붙이는 거 단수 받냐 복수 받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뭐 참포는 단수니까 which means to press예요. 됐죠? 그래서 누르다라는 뜻이고요. 자, in India. 인도가 영어로 인디한 거 챙겨. 자, 인도에서 the word was used for a head massage죠. 그러면 자, 보통 니네 for과 to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to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것 뿐이고 for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것 뿐이야. 둘 다 뭐야? 목적. 뭐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 단어 참프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냐면 머리 마사지에 쓰는 단어다죠. 자, British traders in India experienced the best죠. 자, 이 best라는 게 목욕을 의미하죠. 그러면 요게 with는 뭐야? have의 뜻이라고 아까 얘기했어. 그래서 헤드 마사지가 포함된 목욕, 그러니까 목욕을 우리도 뭐 해주는 거 있잖아. 세신사인가? 있죠. 목욕탕 가면 때 밀어주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돼. 헤드 마사지가 포함된 그런 목욕을 인도에서 경험했어. And
introduced it to Britain. 자, 여기가 얘는 and를 썼어. 그래서 아까 문제 났던 거 기억해. and를 쓸 수도 있지만 얘를 아까 which로 바꿀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introduced it. 니네 introduce가 무슨 뜻이야? 소개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데 보통 우리가 사람은 소개하다라고 설명하고 사람이 아닐 때는 도입하다라고 해석해요. 이거를 영국에다 도입했다요. 그리고 그게 18세기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니네 introduce라는 동사는 사형식 동사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형식으로 쓸 수 있어, 없어? introduce는 introduce you 그 다음에 my uncle 쓸 수 있어요. 사형식. 너한테 우리 삼촌을 소개할게. 그리고 이게 이제 you가 뒤로 가면 to you가 되는 거죠. 사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문장 introduced it to Britain 사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데 봐봐. introduced 그 다음에 Britain 그 다음에 it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대명사가 니네 끝에 오는 거 영어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쓸 수는 있어. 근데 대명사 끝에 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알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blow off the candle. blow off it. blow it off. 위에 거 틀린 거 알아? 밑에 게 맞죠? 왜? 대명사는 문장 끝에 안 쓴다야. 그래서 introduce Britain it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얘를 앞에다 쓰고 to Britain 이렇게 되는 것 뿐이야. 됐죠? 자, the meaning of the word shampoo changed a few times after it first entered English around 이렇게 나와. 자, 여기서 여러분 챙겨야 될 거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 세 가지. 첫 번째 쉬운 거부터 a few times죠. 이 times가 무슨 뜻이야? a few times 몇 번 뭐라고 해석하죠? 몇 번이죠. 셀 수 있죠. 그래서 a few를 써야 된다라는 거야. 몇 번은 셀 수 있어. a few times. 자, 그 다음에 챙겨야 될 거 이게 changed죠. 그럼 샴푸라는 단어의 의미가 몇 번 바뀌었다야. 수동 쓰지 말란 얘기야. 왜? 얘는 그러니까 change는 니네 능동 수동 둘 다 돼요. 근데 왜 수동 안 쓰고 능동 썼어? 만약에 수동을 썼단 얘기는 만약에 저게 was changed 이렇게 쓰면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바꿨다라는 얘가 포인트가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바꾼 거야. 근데 이거는 뭐야? 시대가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바뀐 거잖아. 자연적으로 바뀐 거는 또는 스스로 바뀐 거는 능동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수동태로 왜 안 쓰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it first entered English죠. 그러면 영국에 entered English라고 나왔어. 자, enter이란 단어에서 중요한 건 뭐죠? enter은 뒤에 전치사 쓰면 안 된다죠. 이걸 이제 바꾸면 뭐 came into로 쓰면 되죠. go나 come은 전치사 써도 되지만 enter는 전치사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혹시나 하고 하는데 니네 잉글리시가 뜻이 뭐죠? 영어라는 명사 있죠. 두 번째는 명사만 있어? 형용사 뜻 있잖아. 뭐 있죠? 영국의가 뜻이 있어요. 지금 지금 요게 이제 잉글리시라고 했잖아. 요게 잉글리시가 뭐야? 영어죠. 명사 자리예요. 지금 여기 봐봐. 브리튼 써도 상관없어요. 브리튼과 요게 잉글리시는 같은 단어인 거야. 그러니까 언어에 들어왔냐 나라에 들어왔냐 그 차이를 구분한 것 뿐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영국에 들어온 게 영어라는 언어에 들어온 거고 그때가 약 1762년. 니네 또 헷갈리시는데 시험에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봐봐. 몇 년? 1762년. 맞아 틀려? 맞죠? 1762년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약 이게 맞냐 틀리냐는 얘기야. 이건 안 되죠. 왜 안 돼? 전치사는 두 개 쓸 수 있어요. 써도 돼요. 근데 왜 틀리냐면 이는 뭐야? 정확히 몇 년이잖아. 근데 어라운드는 그쯤이잖아. 근데 서로가 안 맞죠. 그러니까 어라운드를 썼을 때는 in을 안 써요. 그러니까 전치사를 두 번 써도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쓰죠. go 예를 들면 look up to 이렇게 써요. 위를 쳐다보죠. up 그 다음에 to 어디. 그래서 전치사는 두 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니네 around 앞에 in 안 쓴다라는 거 문법책에 꽤 많이 나와 니네. 알아도. 자 그래서 이 샴푸라는 단어가 영어에 들어오고 나서 의미는 여러 번 바뀌었다. 첫 번째 의미가 뭐였다고? 헤드 마사지였죠? 맞았어? 헤드 마사지가 아니라 프레스 아니었어? 프레스였죠? 자 그 다음에 19세기에 shampoo got its present meaning of washing the hair죠. 그래서 머리를 감다라는 present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현재의 의미를 언제 가졌다? 19세기 때 가졌다야. 자 이런 것도 버리지 마. 이치가 받는 단어 뭔데? 이치가 받는 단어? 샴푸이죠. 그쵸? 그래서 샴푸의 또는 the words 하셔도 되죠. 또는 샴푸의죠. 이런 단어 니네 버리면 나중에 이게 이치냐 대열이냐 물어볼 때 몰라. 자, shortly after that. 자, 그럼 이 대시 의미하는 게 뭐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it과 this는 다르다고. it은 앞문장의 명사를 받지만 this는 앞문장의 동사를 받아야 된다고. that도 마찬가지야. this와 that은 앞문장의 주어 동사야. 그래서 여기가 that이 뭐야? 동사를 받잖아. 샴푸란 단어 명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after it이 아니라 that을 쓰는 것도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문장을 받을 때 쓰는 게 this와 that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의미를 갖고 나서 얼마 shortly after야. 얼마 안 지나서 the word began to be used for a special soap for the hair죠. 자, 어떤 의미로 썼다고요? also예요. 그럼 이 의미도 추가됐다는 뜻이야. 추가로 보셔야 돼요. 추가가 영어로 뭐야? additional이죠. 자, 머리를 감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도 갖는다? 머리 감는 비누죠. soap이죠. 머리 감는 비누 용도로 쓰기도 시작했다. 됐죠? 그래서 여러 번 의미가 바뀌었고 19세기에 결국은 지금의 의미를 갖게 됐다는 거고. 자, 로봇 갑니다. 자, the word robot comes from the play 이거죠. play가 여기서 무슨 뜻이야? 연극이죠. 자, RUR이라는 연극에서 come from 유래하다죠. 자, which was written in 이거고요. 자, 여기 위치가 받는 거는 앞에 나온 명사일 거예요. 자, 이 연극은 일단은 1920년에 쓰여져 있고 by 니네 체코의 형용사 알아두세요.
자, 체코의 작가 이 사람이 썼고요. 자, 연극에서 robots are machines that look like humans예요. 자, 연극에서 로봇이 자, look like를 일단은 like 쓰는 거가 일단은 별표예요. 시험에서는. 니네 like 언제 쓰는지 알죠? like 언제 빼?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는 like 안 써요. 그래서 명사일 때 like를 쓰시고. 그리고 그래서 닮았다죠. 인간처럼 보이는.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는데 enter는 뒤에 전치사 쓰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전치사를 쓰고 싶으면 came into를 쓰시면 돼요. 얘도 똑같아요. look like는 전치사를 안 쓰고 싶으면 누구 쓰면 되죠? 인간처럼 보인다면 한 단어로 뭐라고? 뭐죠? resemble이에요. resemble은 전치사 안 써요. 그래서 인간처럼 보이는 기계를 의미했어. 그 다음에 They are designed to work for humans and are produced in a factory예요. 자,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봐. Be designed to 이게 한 단어예요. 이거는 니네 앞으로 독해할 때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 주어 동사 that을 it is pp that으로 바꿀 수 있고 3번이 뭐야? be pp 2로 바꿀 수 있다 했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자, 해석하면 어떤 목적으로 만들다라는 뜻이야. 자, 그럼 이 they라는 로버츠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면 work for humans죠. 됐어?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 일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nd are produced in a factory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졌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it is interesting that 딱 봐도 interesting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it은 무슨 it이야? 가주어 it이죠. 생각의 형용사니까. 자, 흥미로운 건 니네 흥미롭다가 무슨 말이야? 재밌다는 뜻이야? interesting이 무슨 뜻이야? 신기하다. 약간 그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interesting이 무슨 뜻이냐면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unexpected의 뜻이에요. 뭔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 예상 외의 뜻이 니네 그 interesting의 뜻이에요. 느낌은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는 로봇이 소설에서는 이런 거 써서 인간을 위해 일하는 애고 공장에서 만드는 애야. 자, 근데 the idea of using the robot을 didn't come from 이거예요. 자, 근데 using the word robot 로봇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라는 생각이 come from 이 작가 생각이 아니었단 얘기야. 여기서 use the word 어디에서 로봇이라는 단어를 썼죠? 시죠, 그쵸? 연극에서죠. 이 the play에서죠. 이게 시극인가? 시극인지 연극인지는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자, 이 연극에 그러니까 시극이겠죠? 얘는 책이니까 이 시극에서 얘가 로봇이란 단어를 쓰긴 썼는데 그거는 얘 생각이 아니었단 얘기야. 얘가 만든 단어가 아니었단 얘기야. 그래서 he originally 니네 original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죠? 원래는 처음에는. 그러면 두 단어로 바꾸면 뭐죠? 이 단어 알아주세요. at first. He originally at first he called the machines in his play. 니네 in his play는 이제 없죠. 그러면 A를 B라고 부르다야. 자, 그러면 the machines가 뭐야? 시극에 나왔던 그 기계를 처음에는 뭐라 불렀다? 라보리라고 불렀다죠. 자, 그럼 라보리는 뭐야? From the Latin word for work예요. 그래서 노동이죠.
니네 영어로 레이버 있잖아, 그렇죠? 레이버. 노동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라보리라고 불렀어요. 본인은. 자, 그리고 이것도 알아도 영어에서 at first 처음에는 그리고 originally 원래는 처음에는이 나오면 반드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다음 문장에 처음엔 내가 너 싫어했었어. 그럼 뭐야? 뒤에 뭔 내용 나올지 알죠? 그래서 반드시 however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 낼 수 있다? 그래, 순서 문제 낼 수 있다는 얘기야. originally 다음에는 however가 나온다라는 거. 근데 자, his brother suggested Robert이에요. 그래서 뭐 brother가 일단 형제라고 할게요. 형제가 로버트란 단어를 제안했다. 자, which means 자, 이게 which도 일단 앞에나 명사 받는 거고 로버트란 단어는 slave workers in 체코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한 체코어겠죠. 체코어에서는 노동, 그러니까 슬래브 워커즈가 뭐야? 노예잖아. 노예를 의미하는 게 로버티다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칼 샤펙 작가가 like the idea죠. 그럼 요게 the idea가 받는다는 뭐야? 어떤 단어의 의미로 바꾸자? slave workers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바꾸자요. 노예, 인간을 위해 일하는 기계니까 노예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었고 decide 다음에 to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로봇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다요. 따라서 이 로봇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누구다? His brother죠. 자, 38년에 the play was made into. 자, 니네 into라는 전치사가 나오면 무조건 바뀌다예요. 희극이 뭐로 바뀌었다? SF show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죠. SF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TV 프로그램으로 이제 희극이 뭐 TV 드라마화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하나가 이게 himself거든. 제기대명사. 자, 제기대명사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주어랑 같은 거 쓴다예요. 주어가 he면 himself 쓴다라는 거고, 그쵸? 주어에 맞추면 되고, 두 번째는 이 제기대명사의 위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위치가 명사 뒤에 오면 무조건 강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직접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본인이 직접, 본인이 스스로. 자, 그럼 명사 뒤에 온 거는 딱 위치가 딱 두 개죠. 어디? 주어 뒤에 아니면 목적어 뒤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 himself는 주어 뒤로 옮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명사 뒤에 쓰는 게 강조기 때문에 목적어, 지금 목적어 뒤에 있잖아. 그거를 주어 뒤로 바꾸셔도 된다. 근데 여기서의 주어는 일단은 이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 뒤에 쓸 때만 강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hurricane이에요. The word hurricane comes from. 자, 얘가 유래한 건 the Spanish word huracan이고, 자, which. 자, 이번에는 요 단어 썼죠? 멋있게. 자, huracan이란 단어의 기원 한 번 더 갈 거야. 저 단어의 기원은 the name of a Mayan god이죠. 그래서 Mayan god이고, 마야의 형용사도 알아는 두세요. 그래서 마야의 신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자, in the Mayan creation myths죠. 그래서 여기는 creation이라고 명사 쓰는 거 알아도 창조 신화예요. 창조 신화를 보면 Huracan is the weather god 이죠. 그래서 날씨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wind, storm and fire 이 세 가지를 다루는 날씨의 신.
그 다음에 he's one of 이렇게 나오죠. 니네 one of가 나오면 문법은 무조건 나온다. 두 개죠. 더가 붙어야 되고 최상 그 복수명사가 붙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물어보죠. 더랑 복수명사.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시는 created humans야. 인간을 만든 신이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다요. 됐죠? 그래서 one of the three gods. 그 다음에 however the first humans angered the gods예요. 자, anger를 니네 지금 동사예요. 화나게 하다라는 동사야. 형용사가 뭐죠? 그쵸? 그럼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 made them angry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anger 똑같은 말을 짧게 쓰는 게 더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nger라는 단어를 알면 정말 영어를 잘하는 거고. 그래서 angered the gods 또는 made the gods angry예요. 자, 신을 화나게 했죠. So hurricane causes a great flood죠. 그래서 홍수를 뭐 여기서 cause인데 결국은 뭐야? 홍수를 뭐 만들었다 정도 하셔도 돼요. 이게 뭐 어느 신화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he first Spanish contact with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별표. with를 왜 썼죠? with 왜 썼어? 봐봐. contact 힘이 있고요. contact with 힘이 있어요. 차이가 뭐야? 맞아요. 얘 위에 건 동사예요. 그리고 아래 건 명사예요. 영어는 꼭 기억해. 영어는 명사가 연달아 2번 오면 무조건 안 돼요. 명사가 연달아 2번 못 와. 그래서 얘가 동사니까 뒤에 명사를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명사가 2개 연달아 오면 안 되니까 전치사로 띄워줘야 되는 거고. 이런 단어가 많아요. answer도 마찬가지야. answer도 동사하면은 answer the problem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야? 얘 answer는 동사죠. 자, 근데 answer to the problem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명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란 말이야. 됐죠? 자, 그럼 요게 contact 다음에 with가 나왔으니까 요 contact는 명사구나라는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the first Spanish 최초의 스페인 사람들이 마야 civilization 문명이에요. 마야 문명과의 접촉이라는 접촉이죠. 근데 이 접촉이 일단은 명사야. 그래서 최초의 스페인 사람들이 마야 문명을 일단 접촉을 했고, 그 다음에 was in 그게 1517년에 있었다예요. 그럼 봐봐, 요게 동사가 was죠. 그러니까 contact 다음에 with 썼죠. 됐어? 그럼 질문. 만약에 was를 뺐어. 그럼 뭐 어떻게 바꿔야 돼? contacted 더 마얀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contacted를 동사로 쓰면 with 빠지고 was 빠지시면 돼요. 알았어? 그 다음에 civilization이 무슨 뜻이냐면 니네 내가 아까 이 단어 설명했죠. culture. 니네 앞으로 모의고사 수업하려면 이거 아셔야 돼. culture가 내가 society 뜻이라고 했죠. 근데 세 번째가 civilization이에요. 이거 다 뭐야? 걔네 사회란 뜻이에요. 마야 문명은 마야 사회야. 자,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 내가 아까 society는 그냥 그 사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고, culture는 내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랑 다른 사회예요. civilization은 뭐야? 기술이 발달한 사회예요. 마야를 왜 civilization이라고 하냐? 마야는 되게 기술이 발달한, 지식이 발달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마야는 society 대신에 civilization을 쓸 수 있는 것뿐이야. 됐죠? 자, 그러면 자, 최초의 스페인 사람들이 마야 문명을 접촉을 한 게 1517년.
자, Spanish explorers who were passing through the Caribbean experienced 이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 이게 이제 과거시이긴 한데 자, 요게 이제 were를 쓰는 것도 챙겨 explorers죠. 자, 그러면 스페인 탐험가들이 pass through예요. 지나쳐 가다예요. 캐리비안을 지나쳐 간 스페인 탐험가들이 experienced죠. 그러니까 이 경험인데 허리케인을 처음 겪었죠. 그리고 pick up the word가 내가 아까 learn의 뜻이라고 했죠. 허리케인을 겪고 나서 the word for it. 자, 근데 그 당시에 얘네들 허리케인이란 말을 안 썼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걔네가 겪은 그거의 이름일 거 아니야. 겪은 거의 이름을 배웠죠. From the people in the area.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이 그 현상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pick up 그대로 배워왔다요. 자, 영어를 in English 영어에는 one of the early uses of a hurricane was in a play by Shakespeare죠. 그럼 허리케인이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야? 앞에 그 지역에서 배워왔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early uses가 이제 초창기에 쓰여졌던 그거가 셰익스피어의 시극에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는 봐봐. contact는 접촉이에요. 그 다음에 experience는 경험이에요. 다른 말이야? 똑같죠? 경험한 게 접촉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단어 알아두세요. 니네 be exposed to라는 단어 알아요? 어디에? 노출되다요. 그 노출도 뭐야? 경험이죠.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말을 contact로도 쓸 수 있고 be exposed to도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럼 봐봐. 이게 원래 뭐였어? 허리케인이 원래 휴리칸에서 왔고 그 휴리칸은 뭐야? 홍수를 일으킨 신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허리케인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허리케인이 약간 홍수랑 관련된 그 날씨와 관련된 일이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마야 사람들이 이 허리케인을 신의 이름으로 불렀단 얘기잖아. 그렇죠? 신이 내린 벌, 신의 이름으로 불렀고 그걸 스페인 사람들이 갖고 왔다. 그리고 스페인 사람이 갖고 온 게 영어에 들어왔단 얘기죠. 영어에 들어온 거는 이제 그럼 이 단어는 어디서 갖고 왔겠니? 스페인에서 갖고 왔겠죠. 거기까지 생각해야 된다. 스페인 사람들이 갖고 온 그 허리케인을 영어에 들어오게 됐단 얘기야. 자, 마지막 햄버거입니다. 자, the word hamburger originally comes from Hamburg예요. 이 단어 보이죠? 자, 이게 독일에 있는 second largest 단어도 알아두세요. 두 번째로 큰이잖아.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함부르크에서 유래했다예요. 근데 이거 봐봐. 오리지널리 썼죠. 그럼 뒤에 어떻다고? however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생각해. 자,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거. 니네 second largest예요. second가 중요한 게 아니라 largest가 중요해. 최상급이잖아. 맞아? 최상급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최상급에 더가 있어야 돼요. 그럼 더를 반드시 쓰던가 더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야? 소유격이에요. He's second largest 이런 거죠. 더나 소유격 둘 중에 하나는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second largest 앞에 뭐가 있는 걸 봐야 돼? 얘를 봐야 돼요. 소유격. 얘가 더 대신에 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더 second largest로 쓰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hamburger means people or things from Hamburg죠. 그래서 원래 독일어로 햄버거가 뭐야? 함부르크 출신 사람이에요. 자, 근데 뒤에 봐봐. The origin of the first hamburger is not clear죠. 자, 니네 그럼 여기에 however는 없지만 however가 여기 있게 해석하셔도 되죠. 근데 원래 뜻은 뭐다? 함부르크 도시 사람들이야. 근데 뭐라고? 그 햄버거의 기원은 is not clear예요.
분명하지 않다잖아. 그러니까 오리지널리에서 지금 이렇게 뒤집히는 게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니네 문장 삽입으로 내기, 그러니까 문장의 위치, 문장 삽입으로 내기 되게 좋다는 얘기야. 어디에 걸려? 오리지널리에 걸려. 원래는 함부르크 사람이지만 최초의 햄버거를 쓴 그 기원은 잘 모르겠어. 모르겠다. 그럼 글 안 쓸 거야? 아니죠. 그럼 뒤에 however는 어디에 걸려?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걸리는 however야. 그러니까 however가 원래는 두 개 있어야 되는데 두 개 연달아 쓰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앞에 however는 안 쓴 것 뿐이라고. 자,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는 it is believed 대시 아까 니네 얘기한 가주어 진주어 이거 뭐의 수동태라고 했죠? people believe that의 수동태야. 사람들 생각에는 이에요. people believe that 사람들 생각에는 the hamburger was invented in a small town in Texas예요. 햄버거는 원래 어디서 만들어졌다?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요. 니네 인벤트라고 얘기하는데 햄버거가 발명됐다 되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없던 게 만들어지면 세 가지를 써요. invent, created, developed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셋 다 뭐야? 없던 걸 만들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invent라는 단어 대신에 얘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햄버거라는 건 원래 최초로 미국 텍사스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아마 요때쯤 between이라는 단어 챙기세요. between A and B예요. 자, 저 사이에 만들어졌을 거고요. sometime이 무슨 뜻이야? sometimes 아니에요. sometime이에요. 뭐 어느 순간의 뜻으로 하시면 되죠. 저 사이에 어느 순간에 만들어졌을 거고요. 자, a cook placed the Hamburg style steak예요. 자, 여기서 이거 쿡이죠. 쿡이 무슨 뜻이야? 요리사야. 자, place가 무슨 뜻이야? 푸시예요. 놓다야. 자, 요리사가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빵 사이에 넣었다죠. 그러면 자, 이것도 빵은 무조건 우리가 배운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복수를 어디다 써? to slices에 쓴다라는 거. 왜 슬라이스야? 얇은 거니까. 빵은 셀 수 없어요. 제발 복수 쓰지 마. 자, 두 개 얇은 빵 사이에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넣었고요. And people started to call such food. 이것도 call A, B죠. 그래서 그런 such food가 이것도 니네 중요해. such는 앞에서 말한이란 뜻이야. 그 앞에서 말한 게 뭐야? 함부르크 스타일이죠. 그러면 함부르크 스타일의 고기를 빵 사이에 넣은 거죠. 이걸 다 서치로 받아. 그래서 서치는 항상 문장이 어디에 올 건지를 항상 물어봐요. 얘도. 알았어? 앞에 요 서치가 앞문장에 나와야 돼. 그래서 요런 거를 햄버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요.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기원이 모르죠. 원래는 함부르크 사람을 의미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야? 약간 썰이에요. It is believed that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기원은 몰라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본문에 있다는 설명은 끝냈고, 자,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드릴 건데 워크북 숙제가 어디까지였니? 문법 했니? 8단계랑 뒤에 문법 그 3개 푸는 거 거기까지였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숙제는 자, 워크북의 그래머 파트예요. 워크북에 그래머 파트가 있어. 그래머 파트가 처음이 이제 서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 자, 여기를 풀어오시면 돼요. 3과 페이지를 들어야 되죠.
안 먹었는데. 자, 여기 보면 밟았죠? 그래머 빌드업이야. 그래머 빌드업이 이제 처음에 서술형 돼 있고 객관식 그래머 빌드업 객관식 있어. 그러니까 여기 풀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머 빌드업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를 풀어오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일단은 자, 니네 교과서 본문 암기 하니 안 하니? 하죠. 기본적으로 해야 돼. 자, 교과서 3과 본문을 암기하는 거 숙제를 내줄 건데 자, 한 번에 다 안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로봇까지. 자, 로봇까지 암기하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시험 봅니다. 알았죠? 자, 숙제는 점점 늘어나긴 할 건데 처음에는 첫 번째 주는 문법을 잡을 거고요. 두 번째 주는 내용을 잡을 거고 세 번째 주에는 기출 문제를 풀 거고요. 마지막 주는 뭐 최종 정리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니네는 이제 외부도 있으니까 순서를 조금 더 빨리 나가긴 할 거야. 근데 이번 주에는 결국 이 문장 암기가 서술형 그러니까 문법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인클래스로 시험 본다고 했어. 자, 여기 숙제 해오시고 자, 지금 채점이